6월 30일 문제를 보면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1174만 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121만 5천 원을 상계 처리하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직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안 했죠. 자, 우리 이 다음 시간이나 우리 이번 시간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가 이제 과세 사업자일 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매출세액은 우리 세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물건 사는 사람한테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 납부하는 걸 우리 예수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출세액이라는 거에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그럼 얘는 예수금이니까 성격이 부채예요. 부채. 그럼 부채라는 건 내 장부상의 대변에 있겠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자의 단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안 할 건데 우리가 줬다가 돌려받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내 돈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자산이고, 자산이니까 얘는 차변에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는 이 예수금과 우리가 줬다가 돌려받을 이 대급금의 차이만큼을 줘야 될 게 많으면 그만큼 부가세 신고할 때에 다음 달 25일 날 낼 거고, 내가 돌려받을 게 많으면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서 30일 뒤에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위치의 장부에 평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정리 분계는 서로 반대로 우리가 상계시켜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상계시킬 거라는 건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올 거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걸 부가세 대급금이다라고 해서 대변에 갈 거라는 거예요. 정리 분계를 하면. 그럼 지금 이 금액은 우리 시험 때도 전표 입력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걸 이렇게 문제처럼 금액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알려주면 우리는 있는 금액 그대로 부가세 예수금이 1174만 원이다. 부가세 대급금이 1121만 5천 원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내 돈이 아닌데 이 돈이 더 많네요. 내가 돌려받을 돈보다.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이 52만 5천 원을 우리는 다음 달에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할 거라서 문제도 적혀 있죠.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일단 구경만 하는 거고, 일단 부가가치세 이론하면 예, 개념이 더 잡히실 거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7월 1일 날 당사는 우리은행과 당자거래를 개설하고 당자거래 개설 보증금 1,000만 원과 당자 예입액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입하다. 당자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등록할 것. 자, 그럼 이런 말 없어도 당자 거래 개설 보증금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처는 꼭 써야 돼요. 자, 그럼 보증금 1,000만 원과 당자 예금의 100만 원을 넣기 위해서 보통 예금에서 1,100만 원이 이체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100만 원이 나간다. 그럼 차변에 당자 거래 개설 보증금은 우리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이라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여기에 거래처 우리은행에 보증금 걸었고 나머지 돈은 당좌 예금에 들어왔다.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예입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7월 3일 현대전자로부터 토지 5천만 원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약속 어음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엔 우리가 땅을 샀는데 토지를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우리 투자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이번엔 발행을 한 거니까 발행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볼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는 원재료나 상품 사는 거니까 얘는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산 거는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 되고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현대전자다라고 거래처를 써주면 되겠죠. 다음 7월 11일 원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0만 원의 원재료가 소실되었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적용을 선택하며 당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원재료는 우리 장부에도 적혀 있었겠죠. 그럼 얘가 화재 발생해서 소실되었다는 건 없어졌으니까 원재료를 지워줄 거예요. 그럼 원재료 재고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걸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원재료라고 쓸 거고 이 원재료는 재고자산인데 대변에 그냥 우리가 직접 분개하게 되면 원가성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꼭 써줘야 되고 그럼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400만 원치를 지우고 우리는 이걸 재해당했다라고 하고 계정 과목도 재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죠. 그죠? 자, 다음 7월 16일 지난 5월 22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3호건설 주식의 시가상승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2분의 1을 주당 8,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5월 2일자를 보면 우리 교재 왼쪽 28번 문제에 이때 단기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취득했던 주식이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사온 거는 장부에 7,000원, 주당 7,000원씩 해서 700만 원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거의 2분의 1을 매각하는 거니까 350만 원치를 우리 장부에서 지우는 게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절반이니까 1000주 중에 500주만 판 거예요. 절반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했으니까 장부 가격은 그냥 700만 원 있는 거에 절반. 자, 그럼 7월 16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50만 원 절반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500주를 8,500원에 팔았으니까 425만 원이 들어오게 되네요. 그럼 차이나는 75만 원만큼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다음 7월 24일 짱 주식회사에 수출한 3만 달러 제품의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죄송해요. 자, 그럼 선적일날 3월 22일날 우리가 미래에 돈 받을 거라고 3만 달러에 그날 환율인 1,000원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뒀겠죠. 그런데 오늘 들어왔을 때는 1,000원이 아니고 1,180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 선적 일날에는 우리가 판 물건이 3만 달러인데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어서 장부에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외상 매출금인데 이걸 우리가 대금 수령하는 오늘은 수령할 때는 3만 달러인데 오늘 환율이 1,180원이네요. 그러면 3만 달러에 1,180원을 하면 3,54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하면 차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대변은 장부에 적혀 있던 외상 매출금을 지우는 거죠. 짱 주식회사한테서 받은 걸로.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3천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오늘 돈 들어온 건 오늘 환율로 3,540만 원을 써줄 거고 그럼 차이나는 540만 원. 자, 장부에 3천만 원 적혀 있었는데 3,54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익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환율의 차이로 실제 이익이 발생한 거를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전에 환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건 연말에 우리는 기말에 평가할 때 쓰는 거 환산은.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익 본 거죠. 그때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7월 27일 생산 직원 일 한 해의 퇴직으로 퇴직금 1,0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7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차익을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이런 말 없어도 자, 우리가 장부를 항상 조회해야 되는 항목.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나요? 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장부 조회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자, 저하고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잔액 라인을 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 조회해야 되는 항목이 첫 번째가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할 거예요. 당연히 채권의 차감 계정을 찾아서 봐야 돼요. 다음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자본 거래가 발생하면 자본 우선 상계 계정을 찾을 건데 잔액을 확인할 건데 이거는 자본금 계정 아래쪽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건 오늘 이야기했었죠. 자, 이건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기본 예제니까 뭐 잔액 조회하라 이렇게 적혀 있지 시험 때는 그런 표현 잘 안 해줄 거예요. 자, 자본거래라는 건 증자, 감자, 자기주식 거래 있죠. 그때 우리 우선상계 항목들. 자, 그럼 지금 문제가 이거죠. 직원이 그만두니까 그럼 장부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오늘 직원이 그만둔 날에 장부상의 잔액을 보는 거니까 7월 27일 날 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되어 있는데 찾기가 힘들면 그냥 컨트롤 F에서 퇴직급여라 치면 바로 위치로 갈 거예요. 퇴직급여라 치면 바로 이 위치로 갈 거고 우리는 잔액 시산표를 볼 거니까 차변 계정은 여기 잔액을, 대변 계정은 여기 잔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라서 대변에 잔액이 있어요. 이 금액 1억 원이 잔액이 있죠. 자, 1억 원이 있으면 지금 퇴직금 발생한 게 1,000만 원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많이 있네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0만 원 끌어쓰고 대변에 우리는 원천 징수한 거. 뭐 어떤 돈을 지급하든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이고 73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927만 원은 우린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 지금 445페이지만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8월 2일 문제를 볼게요. 자,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를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로 아래의 입금표와 같이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현금으로 800만 원을 줬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차변에 돈 나간 이유를 쓸 건데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이라는 건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하죠.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우리가 지출한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고 전에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장비니까 기계장치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라고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8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기계장치라고 써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수익적 지출이었다면 우리는 수선비라고 하고 공장 거니까 500번대라고 썼겠죠. 근데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는 기계장치다라고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쓴 거예요. 자, 다음. 자, 8월 5일 LG전자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점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계정 처리할 것. 자, 이번엔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차변에 당자예금이라는 위치는 알겠죠. 그리고 당자예금에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를 받았죠.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줬으면 이자 비용. 그럼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 분개할 때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쓸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자 수익은 총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다라고 무조건 다 쓰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 300만 원 중에 세금 75만 원 빼고 우리는 지금 22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차이나는 이 75만 원이 우리는 미리 낸 세금인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네요.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문제에서 자산계정 처리하라고 나오면 무조건 선납세금 생각하시면 돼요. 선납세금이 자산이죠. 예수금은 부채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8월 12일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380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 자, 이번에 대손 발생하면 이런 말 없어도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할 게 어떤 계정 과목인지를 보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8월 10일자에 먼저 외상매출금을 찾고,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8월 10일 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이라서 첫 화면에 웬만하면 잘 보여요. 그럼 외상매출금 찾았으면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 짝지예요. 차감계죠. 그럼 대변의 금액이 지금 25만 8천 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린 대손 당하면 대손충당금 일단 끌어쓰고
그리고 모질한 거는 매출 채권이면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렇게 처리하는 거였죠. 그럼 대손충당금을 먼저 끌어 쓰도록 할게요. 25만 8천 원만. 자, 일단 우리가 대손당한 거는 380만 원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거래처는 대우전자. 금액은 380만 원. 자, 우리 합계잔액시산표는 우리가 장부에 보시면 이렇게 차변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막 금액이 적혀 있죠. 금액 적혀 있는 위치가 자기 자리예요. 원래 금액 적혀 있는 위치 있죠. 계정 과목에서는 차변 대변에 잔액 쪽은 동시에 금액은 절대 안 적혀 있어요. 너무 많이 잘못 나가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나왔지, 얘는 양쪽에 차변 대변의 잔액은 절대 공존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만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지금 차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손당했던 회수했던 치워야 되면 대변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 찾을 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손충당금 25만 8천 원을 우린 차변에 대손충당금이다. 외상 매출금의 짝지 25만 8천 원을 빼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차이 나는 금액 354만 2천 원은 우리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인지 아닌지. 자, 만약에 똑같은 문제고 대손충당금 잔액도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자, 이건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단기 대여금이었다면 우리는 대변에 단기 대여금 대우전자 38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럼 대손충당금을 끌어 쓰는데 단기 대여금의 짝지로 25만 8천 원이 있었다면 끌어 쓸 거고, 자, 이 354만 2천 원은 이번에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출제위원이 얘를 좋아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그래서 일반 전표에 미수금 못 받거나 단기 대여금 못 받는 걸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금액은 제가 그냥 위랑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냥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단기 대여금이라면. 자, 다음. 자, 생산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양생명에 가입하고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2만 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확정 기여형 상품에 가입을 했죠. 기여라는 건 불입에 순화된 말이니까 납부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럼 끝낸다는 건 비용 처리하고 끝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퇴직급여라고 쓸 거고, 생산부 직원이니까 우리는 500번대의 퇴직급여 쓸 거예요. 그리고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네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할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미스난 게 800번대 수수료 비용 써도 되고, 그리고 생산 직원 때문에 나갔다고 할 거면 500번대 써도 돼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는 절대 안 내요. 잘못하면 뭐 또는 맞음 혹은 모두 정답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되는 거는 명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지금 돈을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200만 원이 나가고,
또 12만 원이 우리는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지급하다가 두 개 적혀 있죠. 그리고 차변에 지금 확정기여형 연금 상품은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 그럼 수수료 12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거고, 자, 얘는 저는 그냥 500번대로 쓸 일 잘 없으니까 써볼게요. 다음 8월 20일 남하나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 알겠고, 그리고 이자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이고, 수익과 비용은 전액 쓰는 거니까 이자 비용 200만 원. 우리가 원천징수 한 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할 건데 예수금이 27만 5천 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 중에 이거 뺀 172만 5천 원이 우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거죠. 다음 8월 25일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사채 만기는 22년 8월 25일이고 실향성 없다. 2천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이번엔 우리가 사채를 취득한 거죠. 그럼 우리의 보유 목적이나 아니면 유가증권의 상태에 따라 계정 과목 선택해야 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래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을 할 건데, 만기 보유 증권은 컴퓨터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이 두 개라 그랬죠. 우리 당좌 자산과 투자 자산 두 개이기 때문에 만기를 확인하는데 만기가 내년이 아니죠. 내후년이니까 투자 자산을 선택을 해야 돼요. 투자 자산 선택해야 되는 걸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자 취득한 거는 만기 보유 증권이고, 이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이 181번을 선택해야 되고, 얘가 2천만 원. 이 돈을 우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수표로 쓰고 있어.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자 8월 27일 당사는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7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차량 취득에 대한 공채 액면가액 40만 원을 현금 구입한 즉시 처분하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첫 번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취득에 대한 공채를 취득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 공채를 처분하는 거 하고, 이렇게 세 개 분계를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는 하나를 합치면 그 분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취득세 납부를 해요. 차량 취득할 때. 그럼 7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죠.
그러면 대변에 74만 원. 자, 이 취득세는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처리할 거고, 두 번째,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보면, 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격은 공정가액을 쓰죠. 자, 여기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에요. 얘는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액면가액 40만 원에 공정가액치가 25만 원이죠. 그죠? 그럼 대변에는 우리가 액면 가격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어요. 대변에 이 돈도 현금으로 줬다고 보면, 자, 40만 원을 주고 차변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 시험 때는 무조건 말해줘요. 어떤 거 쓰라고. 근데 얘는 지금 특별한 말 없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금액을 공정가액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25만 원. 그럼 차이 나는 이 15만 원을 이 차를 샀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액면 가액과 공정 가액의 차이는, 얘의 차액은 얘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뭐들이 차익이 우리가 대놓고 손실액이에요. 차 샀기 때문에 유가증권 때문에 손해본 돈이에요. 공정가액 25만 원짜리를 액면가액 사도록 강제한 거기 때문에 15만 원 날렸죠. 그래서 이 15만 원은 자동차 샀기 때문에 손해본 돈이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자, 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매각해요. 위에는 자, 취득이었죠. 이거 잘 두 개 구분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렇게 적어뒀으니까 얘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25만 원 쓰고, 그리고 돈 받는 거는 얼마 받을까요? 공정가액이 25만 원이라는 건 시장에 사거나 팔면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우고 25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매각하면 나올 수 있는 분계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분계한 이유가, 지금 이 문제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세 분계를 다 합치면 단기 매매 증권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서로 상계하면 되겠죠. 얘는 상계해서 없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현금 25만 원과 이 현금 40만 원도 서로 상계를 하면, 그러면 오른쪽 현금이 15만 원이 되겠죠. 얘가 15만 원이 되겠죠. 25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서로 상계하면. 그죠? 그럼 이제 차량 운반구 74만 원과 얘와 그리고 이 금액 둘이를 더하면 89만 원이고, 그리고 이 금액과 지금 이 15만 원 남아 있는 거 둘이 합치면 그러면 89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취득세하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즉시 매각액인 거는
바로 그냥 대놓고 손해본 15만 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 더하기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을 더해서 취득원가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취득세가 74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손해본 돈이 공정 가치는 25만 원, 액면가액 40만 원. 그럼 40만 원에 25만 원 하면 15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89 맞죠? 89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89만 원, 대변에 전부 다 현금들로 되어 있었으니까 89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시죠? 손해본 돈이 어떻게 15만 원이라고 하는지. 일단 여기까지만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자, 입력하실 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뜨면 신경 쓰지 마시고 취소하세요. 시험 때는 환경 설정에서 안 뜨게 그냥 사용 안 하면 될 건데 지금 기본 설정은 사용함이 돼 있어서 뜨는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취소하시면 돼요.